안녕하세요. 졸교 파트너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마켓 트렌드라는 코너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말에 또 미국의 또 미중 무역 협정에 그 미니 딜이 일어났죠. 이게 자꾸 스몰 딜 그러는데 스몰 딜 아니고요. 미니 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 보고 또 월요일 날 보고 제가 또 따끈한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일단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제가 미니 딜이 딱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시장을 딱 보면서 제가 한 80% 확신이 딱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전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락 박스권이 고착됐구나. 그리고 종목 장세가 본격화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하락 박스권이잖아요. 상승 박스권이 아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런 박스권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장세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막 화려한 종목 장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종목 장세가 본격화된다는 건 올해 상반기에 봤던 그 종목 장세보다도 훨씬 더 체감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스몰 딜 성사 배경인데 제가 스몰 딜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스몰 딜이라고 합시다. 뭐 그래도 미니 딜보다 낫잖아요. 근데 왜 이런 스몰 딜이 성사됐는가 하면 중국은 시간 벌기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벌기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스몰 딜이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단계로 들어갔다면 외환 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스몰 딜이라도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트럼프도 지지율이 지금 만만치가 않죠. 그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도 이제 뒤에서 제가 자료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워런 후보한테도 밀릴 정도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트럼프 인프라라는 공공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몰 딜을 성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몰 딜, 전 미니 딜인데 스몰 딜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미니 딜이 성사됐지만 결국 지난 주말에 많이 올라갔던 거는 이 스몰 딜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스몰 딜 때문에 올라갔다는데 너무 천만의 말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건 뭐냐면 미 연준에서 매월 60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 재료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죠. 아니 무역 협상은 뭐 볼 게 있습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도 볼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 추석 연휴 특집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10월 달은 의외로 FOMC에서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양적 완화에 비슷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스몰 딜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지난번 설명드렸죠. 바이든을 깼더니만 워런이 다시 바이든을 이겼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바쁘다. 스몰 딜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했다. 그 다음에 미 제조업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 트럼프는 민간 제조업, 민간 투자가 계속 떨어지는 형태에서 공공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2억 달러. 그러면 트럼프 인프라를 해야 돼요. 트럼프 인프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낸시 펠로나 그다음에 여론을 좀 잠재워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얻죠. 그래서 스몰 딜 한 겁니다. 자, 중국은 9월 PMI 지수 보니까요. 49.8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들어서 딱 두 번만 50 위에 올라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근데 보세요. 중국 외환 보유고 2018년도 4조 달러인데요. 2019년도에 3조 달러로 1조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부채가 단기 2조 달러인데요. 단기 부채가 1조 6천억 달러예요. 연간 원자재 수입이 6천억 달러예요. 원자재나 에너지 빠져나가는 게 홍콩 기업에서 달러 차입되는 게 5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다 빼면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스몰 딜이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 단기 부채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그 외환 보유고 사항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의 스몰 딜은 뭐냐면 트럼프 입장이든 시진핑 입장이든 실질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그러면 기대감을 가져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는가? 지금 역대 선물 롤오버 보면요. 지금 지난번 롤오버에서 이번에 롤오버가 매도가 좀 줄었다는 것뿐이지 매수로 전환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올해도 2019년도에 2분기에 매수 전환됐다가 다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대세 상승이 오려면 실질적으로 매수가 전환되거나 두 번 연속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0월 14일까지 만기의 선물 누적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이 주간에 2만 계약 플러스해서 누적이요. 6천 계약 매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시 2만 계약 매도됐죠. 개인들은 다시 다 포함해서 16,000 계약 매수했죠. 개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했다. 자, 대형주 갈 수 있는 장입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나왔어요. 제가 이게 월봉 추세 밴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차트는 큰 차트 월봉 봐야 됩니다. 월봉 추세 차트를 쭉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이 추세를 계속 타고 갔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기간이 2년이 됐단 말이에요. 2년이. 근데 지금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도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구간이 똑같이 있었는데 상승 패턴에. 근데 그거는 1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줄어들죠. 자,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요 상승 추세 차트가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는 반대로 보세요. 한 번도 녹색선을 못 돌파하죠. 오히려 하락 추세 밴드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성장의 굴레에 들어가서 상승에 대한 그런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을 받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뿐인가? 최근에 보니까 낙폭과대 그룹을 쭉 보니까요. 이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오늘 나왔던 경우인데요. 보세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많이 못 가죠. 근데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10% 갔잖아요.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종목들이죠. 자, 오늘 5G 관련 종목, 그동안 많이 갔던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 그룹주 많이 갔던 종목들 갑니까? 못 가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요. 대부분 다 추세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들이 타이밍을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시장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하락 박스권에서 나오는 장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하락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패턴. 그러면 고점은 얼마? 2250보다 낮아지고 저점은 얼마? 1890보다 낮아진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장세는 대형주보다는 어때요? 예, 중소형주, 테마주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추세가 올라갔던 이전에 2011년도에서 2015년도처럼 바이앤홀드 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무조건 뭐예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종목들 중에 찾아야 되죠. 그런 종목들 중에 재료가 많은 HL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갈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한 바닥에서 한 20~30% 갔다가 끝. 이게 전형적으로 하락 박스권의 종목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세가 아마 죄송하지만 정말 지리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다 포커스를 딱 맞추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토크할 때요. 앞으로 FMC 되게 중요한데 29일, 30일 되게 중요한데 그때 무엇을 봐야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600억 달러 그 국채 매입한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게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예.